어도우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거나 민희진 전 대표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법아저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뉴진스와 어도우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 관한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죠.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를 안 해서 그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1심 판결문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에서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기 전에는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노예계약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보다는 정산의무 미이해, 지원의무 미이해, 그리고 신뢰관계 파탄 이런 걸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다투는 사건이 많아졌죠. 이번 뉴진스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소송의 승패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에서 갈렸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어도우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거죠. 어도우와 뉴진스 간의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내용은 따돌림, 감정적 학대 이런 부분이죠. 근데 법원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뉴진스 측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민희진 대표를 어도우에서 축출함으로써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뉴진스와 어도우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가 어도우의 대표이사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이런 조항을 우리는 이제 키맨 클로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조항이 그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뉴진스의 이러한 주장을 전속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어도우의 경영상 판단 대상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아시다시피 대표이사 선임 해임권은 회사의 권한이죠. 판결을 보면 이제 법원에서는 어도우가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도우 측에서는 이런 명분을 제기했어요. 최근 어도우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고 근본적으로는 아티스트 관련 프로듀서 업무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 및 운영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 겸하다 보니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아티스트 관련 프로듀싱 업무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내지 운영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회사와 그 소속 아티스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명분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도우는 2024년 8월 27일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날 그리고 2024년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뉴진스 프로듀서 업무의 위임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이메일로도 다시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도우 측의 제안을 민희진 전 대표가 거절한 거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민희진 대표가 회사에서 제안한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거절했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은 맞지만 디스패치라는 매체의 기사에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이랑 연습 동영상이 게시된 사실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어도우는 디스패치 측에 적극적으로 게재 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부 자료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소후 제기를 원하는 뉴진스 측에다가 디스패치를 상대로 소후 제기를 하면 어떠한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고 소후 제기를 원한다면 또 제기를 필요한 데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조치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도우 측 입장에서는 이 정도 조치를 취했다면 뉴진스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법원은 하이브의 PR 담당 직원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업 PR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하이브의 주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정정하려는 것을 넘어 뉴진스를 모욕하거나 폄훼하려고까지 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런 컨셉이라는 개념이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하이브의 보안팀에도 뉴진스의 기획안 보안 관리를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도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어도어와 그 뮤직비디오 제작사 간에 체결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는 뮤직비디오 제작사는 제작된 산출물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뮤직비디오 제작사의 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속계약 위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리포트에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거는 사실인데 법원에서는 그 리포트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면 이런 내용이 뉴진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뉴진스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법원에서는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매니저님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는 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 무시해 이거? 모 그룹 멤버 3명 중 1명은 약간 애매하게 인사하면서 제 눈을 피했고 마지막 1명은 인사했는데 되게 눈치 보는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니? 그 그룹 멤버 모두가 너를 무시했어? 그건 누구니? 무시한 멤버 2명은 거의 무시했어요. 누구님이요. 혼자 먼저 인사한 거고 그 인사를 듣고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그 그룹 멤버들에게 지시하는 얘기를 들었고 2명은 네 인사를 안 받고 너를 무시하고 1명만 눈치 보면서 눈인사. 정리하면 이게 맞지? 제 개인적인 느낌은 몰아가는 느낌?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런 대화를 거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한 기억과 표현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이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유창하시긴 하시지만 한국인처럼 능숙하진 않으시니까 이런 점도 고려가 됐고요. 이 하이브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다른 걸그룹 멤버 3분이 하이브 사옥에 들어오면서 한이님에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어요. 특히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하이브의 CCTV 화면을 입수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어도어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본 거죠. 바로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민희진 전 대표님과 측근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아주 상세히 인용을 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들고 왔거든요. 하이브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저희 어도어에서의 계획이에요. 내가 이의 제기하는 건 안 됨. 엄마들은 자유로워. 다른 사람 문투를 좀 바꿔봐. 남자 아저씨 문투를 바꿔도 되고 누구누구 아버지? 그런 느낌으로 꼰대같이 써도 되고 여자 느낌 안 나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 다음번에 또 멋대로 베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왜 부모들까지 꼭 말하게 하는 것이냐. 공정위엔 엄마들이 신고하는 거지. 자회사가 신고하긴 좀 그렇잖아. 엄마들이 신고하는 것도 내부 메일 다 전달받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까기 더 좋음. 엄마들이 신고한 자체가 결백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회사에서 신고하면 뭐 사회행위 어쩌고. 이 메시지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투자자 만난다는 것도 생각이 있으면 입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나갈 맘으로 이런 일 일으킨 거다. 오해받으면 안 돼요. 어차피 분쟁이 커지면 입질이 와요. 지금 보신 카카오톡 메시지들 내용이 좀 그렇죠.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켜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 기관 신고, 또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민희진 대표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들을 내세워서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을 부당하게 대하였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도 알아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이러한 행위는 어도어의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거나 민희진 전 대표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기획사 대표님들이 느끼는 바가 많으실 거예요. 킴앤클로즈 조항은 넣으시면 안 된다. 투자자나 아티스트 입장에서 어떤 프로듀서가 아니면 계약 해지
이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판결을 보세요. 뉴진스와 어도어 간에 키맨 클로즈가 있었다면 어도어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티스트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문서로 남기시든지 뭔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셔야 된다. 이런 증거가 나중에 법정에서는 기획사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 디지털 포렌식 권한을 확보하셔야 된다. 이번 소송에서 어도어에게 승리를 안겨준 1등 공신은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사내 메신저, 업무용 기기에 대한 모니터링 규정을 지금이라도 정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누군가 아티스트를 부추겨 가짜 명분을 만들고 있을 때 그걸 잡아낼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제도 활용은 필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티스트가 다른 기획사로 이적해버리면 법률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기획사로 가지 못하게 그 가처분으로서 이적을 막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소송처럼 가처분을 통해서 아티스트의 이적을 막은 상태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판결문만 보고 다른 사정은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민희진 대표가 적극적인 액션을 하기보다는 회사의 액션에 대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뉴진스의 큰 팬입니다. 판결문을 보기 전에는 저도 이제 뉴진스가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믿었고 부당한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저 민희진 대표님한테 DM도 보냈어요. 이러이런 변호사인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사사건 도와드릴 수 있다. 물론 이제 답은 없었지만. 근데 판결문을 본 순간 아니 이런 증거 관계에서 선제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엔터 사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건 차가운 법리와 증거입니다. 법조계에서 언급되는 법원이 있어요.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법률 지식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아티스트들이 어른들이 분쟁에 휘말려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5명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